당장 돈 내놓아. 이런 큰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인색하게 굴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이 무시무시한 고함 소리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디서 왜 이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어떤 새아버지였어요. 그것도 자신의 의붓딸이 시집간 부잣집에서 말이에요. 주인공 민지 씨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착한 딸이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엄마와 함께 살았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그러던 민지 씨가 몇 해 전 운명 같은 만남을 통해 좋은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격도 온화하고 가정적이었고 무엇보다 민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남편의 가정 환경도 좋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부동산 사업을 하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시어머니께서는 민지 씨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결혼 후 민지 씨는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큰 집에서 여유롭게 살면서 시댁 식구들과도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정말 각별했어요. 친딸보다 더 친한 사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민지야, 우리 며느리가 와서 집안이 더 밝아졌어. 시어머니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민지 씨도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답니다. 한편 민지 씨의 친어머니는 민지가 결혼한 후 새로운 인연을 만나셨어요. 몇 해 전에 재혼을 하신 건데 상대방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인물인 새아버지였습니다. 새아버지는 처음에는 괜찮은 분 같았어요. 민지 어머니를 잘 챙기는 것 같았고 민지 씨에게도 자상한 아버지 노릇을 해주셨거든요. 민지야, 이제 아버지가 생겼으니까 언제든 기댈 곳이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새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만 해도 민지 씨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터라 이런 말이 새삼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민지 씨가 부잣집 며느리라는 사실을 새아버지가 알게 된 후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민지야, 시댁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했지? 시아버지께서 부동산 사업을 하세요. 아, 부동산이구나. 요즘 부동산이 잘 된다더라. 집은 어디쯤에 있어?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집 크기는 어떤지, 차는 뭘 타는지, 용돈은 얼마나 받는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민지 씨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새아버지가 관심을 보이는 거라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이것은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새아버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새아버지의 본격적인 접근은 정말 교묘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지 씨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민지야, 아버지가 사돈댁에 인사 한번 드리러 가고 싶다. 지금까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잖아. 민지 씨는 당황했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새아버지가 사돈댁에 인사를 가겠다고 하는데 말릴 이유도 없었고요. 어머니, 저희 새아버지께서 인사드리러 오신다고 하세요. 그러셔? 좋지. 우리 민지 아버님이신데 언제든 환영이야. 시어머니께서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정성껏 음식도 준비하시고 집안 정리도 하셨답니다. 민지 씨도 안심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워낙 인심이 좋으신 분이라 새아버지를 잘 맞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새아버지는 말끔한 차림으로 나타나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민지 새아버지입니다. 평소에 저희 민지를 친딸처럼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민지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인데요. 저희가 더 고맙죠. 시어머니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새아버지도 처음에는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사돈댁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 그냥 소규모로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시아버지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새아버지의 눈빛이 이상하게 번뜩이는 걸 민지 씨가 놓치지 않았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새아버지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어요.
은근슬쩍 재산 규모를 탐색하는 듯한 질문들이었거든요. 이 동네 집값이 꽤 나간다고 하던데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운이 좋아서 이런 곳에 살게 됐습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큰 집을 유지하시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시어머니께서는 점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새아버지의 말투가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식사가 끝난 후 새아버지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돈댁을 찾아뵌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사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는 얼굴이 하얘졌답니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경기도 쪽에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투자하시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저희는 그런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새아버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세한 설명도 못 들으셨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하시면 안 되죠.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사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 된 이상 서로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지도 이제 사돈댁 며느리고 저도 민지 아버지인데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새아버지를 보며 민지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어이없다는 표정이셨어요. 새아버지의 무례한 요구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우겨댔어요. 사돈댁,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서로 돕고 사는 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리한 부탁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시어머니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새아버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무리한 부탁이라니요. 투자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데 말이에요. 사돈댁도 수익을 얻으시는 거고 저도 사업 자금을 확보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투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민지야, 너도 뭔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새아버지가 민지 씨를 향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답니다. 시어머니께 민폐를 끼치고 싶지도 않았지만 새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려웠거든요. 아버지, 저도 이런 일은 잘 모르고 어머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원하지 않는다고? 아직 제대로 된 설명도 안 들었는데 새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큰 집인지 보니까 정말 여유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집에 사시는 분이 작은 투자 하나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새아버지가 집안을 둘러보며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완전히 돈을 노리고 온 게 뻔했답니다. 손님, 정말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해요.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새아버지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손님이라니요? 저는 민지 아버지예요. 사돈댁이랑 한 가족인 사람을 손님 취급하시는 거예요? 가족이든 누구든 예의는 지켜야죠. 예의?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냥 사업 제안을 한 건데 뭐가 문제예요? 새아버지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는 정말 창피하고 죄송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모욕을 당하시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민지 씨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민지 씨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어요. 마치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라고 말하는 것 같았답니다. 민지야, 괜찮다. 내가 미안해할 일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민지 씨에게 속삭이셨어요. 그 말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미 새아버지의 정체를 파악하기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시어머니께서 분명한 퇴거 명령을 내리셨어요. 새아버지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새아버지를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에는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서려 있었답니다. 새아버지가 떠난 후 며칠이 지났지만 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접근했답니다. 민지 씨에게 직접 연락을 한 거예요. 민지야, 아버지가 좀 급한 일이 생겼다. 너희 집에서 잠깐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돈을 빌리신다고요?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 며칠 안에 꼭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새아버지는 이번에는 투자가 아니라 급전 대출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어요. 민지 씨를 직접 압박하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많지 않아.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민지 씨는 기절할 뻔했어요. 5천만 원을 많지 않다고 하다니요. 그것도 그냥 빌려달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버지, 그런 큰 돈을. 그리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큰돈? 너희 시댁에서는 그 정도가 큰 돈이야? 내가 잘못 알았나? 새아버지의 어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지 씨를 자극하려는 거였죠. 아버지 딸이 부잣집에 시집갔으니까 이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과 상의를 해봐야. 상해? 너 혼자서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일이잖아.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일 필요 있어? 새아버지는 민지 씨가 시어머니와 상의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반대할 게 뻔했거든요. 그냥 너희 통장에서 뺏어주면 되는 거야. 간단한 일이지.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새아버지는 민지 씨에게 몰래 돈을 빼오라고 종용했어요. 완전히 사기꾼의 수법이었답니다. 아버지, 그런 건 안 돼요. 남편 모르게 그런 큰 돈을 쓸 수는 없어요. 남편도 결국 내가 잘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 정말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민지 씨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새아버지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배은망덕하구나. 아버지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아버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가 도움을 청하는데 딸이 나서서 방해하는 게 말이 되냐? 내가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해서 친정을 무시하는 거야? 새아버지는 이제 민지 씨에게까지 협박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대화를 민지 씨가 시어머니께 고스란히 전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민지 씨는 결국 시어머니께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새아버지가 몰래 돈을 달라고 압박하는 일까지 다 말씀드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 새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다니. 민지야, 내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오히려 그동안 혼자 힘들었을 텐데 잘 참았구나.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민지 씨를 위로해 주셨답니다. 그분이 또 올 것 같은데 그때는 내가 직접 상대할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겠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았답니다.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새아버지는 며칠 후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욱 뻔뻔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했답니다. 사돈댁, 지난번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새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사돈댁,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기회든 뭐든 저희는 그런 일에 참여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새아버지가 가방에서 서류 같은 걸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서류들이 어딘가 어설프고 부실해 보였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신도시 예정지역 지도예요. 이 빨간 부분이 개발 예정지고요. 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자료인가요? 시어머니께서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새아버지가 당황하는 기색이 보였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이지만 내부 정보로는 확실해요. 제가 아는 공무원이요? 어느 부서 공무원인데요? 그건 개인정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시어머니의 추궁이 계속되자 새아버지의 거짓말이 점점 들통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사업자 등록증은 가져오셨나요? 사업자 등록증은 지금 갱신 중이라서요. 갱신 중이라고요? 그럼 기존 사업체는 어떤 거였나요? 새아버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시어머니의 질문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날카로웠거든요. 사돈댁, 너무 꼼꼼하게 따지시는 것 같은데요. 서로 믿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요? 믿고 하는 일이라고 하시지만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뭐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새아버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니 감정적으로 나온 거였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는 건 신중해야 하는 거잖아요. 신중? 사돈댁은 정말 답답하시네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후회하실 텐데 후회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대답에 새아버지는 더욱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답니다. 사돈댁, 솔직히 말해서 민지가 이 집 며느리잖아요. 제가 민지 아버지로서 부탁하는 건데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야 해요? 매정하다니요? 네, 매정해요. 친정아버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사돈댁에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며느리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요? 완전히 협박조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답니다. 새아버지의 노골적인 협박에도 시어머니께서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앉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드디어 마음을 바꾸신 건가요? 새아버지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드디어 시어머니가 굴복한 줄 알았거든요. 우선 차 한 잔 드시죠. 시어머니께서 정중하게 차를 준비해 주셨어요. 새아버지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생각하며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봤거든요. 뭘 알아보셨다고요? 당신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요. 시어머니께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어요. 새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새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도시 개발 계획서예요. 최근 3년간 모든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당신이 말씀하신 지역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새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확인해 보신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봤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사업자 등록 조회 결과인데 당신 명의로 등록된 사업체는 하나도 없네요. 갱신 중이라고 하셨는데 기존 등록 자체가 없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모든 거짓말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더 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폭탄을 준비하고 계셨답니다. 당신이 민지 어머니와 결혼할 때 제출한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그건 왜 직업란에 회사 경영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회사도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시어머니의 조사가 너무나 치밀했거든요. 재산 상황도 허위로 기재하셨더라고요. 실제로는 빚만 잔뜩 있으면서 말이에요. 사돈댁,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들의 패턴은 뻔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신 거였답니다. 민지가 부잣집에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고 접근한 거죠?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던 거잖아요. 새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들통난 상황이었거든요. 당신 같은 사기꾼한테 속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새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시어머니의 추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더 확인해 본 게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새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었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당신의 신용정보 조회서와 법원 공개 판결문들이에요. 그걸 왜 조회하셨어요? 당연히 조회해 봐야죠. 우리 며느리 가족이 어떤 사람과 엮이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투자 사기를 쳤다는 법원 판결 기록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새아버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게 공식 문서로 증명되고 있었거든요. 대전 지방법원에서 투자금 편취 혐의로 벌금 2천만 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에서
또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 선고. 시어머니께서 차근차근 읽어주셨어요. 새아버지의 과거가 낱낱이 밝혀진 거죠. 정말 경력이 화려하시네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뭐가 더 있다는 거죠? 사설탐정이 당신의 이전 피해자들을 찾아서 증언을 받아왔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증언서들을 꺼내셨어요. 새아버지가 지금까지 속인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이었답니다. 부산에 사는 김모 씨는 당신한테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하룻밤에 잠적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지금 저희에게 하는 말이랑 똑같은 말로 속였대요. 그건 강릉에 사는 박모 씨는 더 심해요. 당신이 딸의 시댁을 이용해서 투자금을 모으겠다고 떠벌리고 다녔다는 증언도 있어요. 민지 씨는 소름이 끼쳤어요. 새아버지가 처음부터 자신의 시댁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게 증명된 거였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이 이거예요.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두꺼운 서류를 꺼내셨어요. 대구에 사는 이모 씨 증언인데 당신이 이번에도 같은 수법을 쓸 거라고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민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이모 씨한테 한 말이에요. 부잣집 시집간 의붓딸이 있으니까 그 집을 털어먹겠다고 자랑했다는 증언이거든요. 새아버지는 완전히 기가 막힌 표정이었어요. 자신이 한 말이 고스란히 돌아온 거였거든요. 더 있어요. 당신이 민지 어머니 통장에서 빼간 돈들 내역서도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은행 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셨어요. 새아버지가 민지 어머니 명의로 몰래 대출받고 돈을 빼간 모든 기록이 나와 있었답니다. 총 3천만 원을 빼갔더라고요. 생활비라고 속이고 조금씩 빼간 것부터 급하다고 하면서 한 번에 큰 돈 빼간 것까지. 그건 생활비였어요. 생활비요? 그 돈으로 경마장 가고 카지노 간 기록도 다 나와 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보여주셨어요. 새아버지가 민지 어머니에게서 빼간 돈을 도박에 탕진한 증거였답니다. 사설탐정이 정말 꼼꼼하게 조사해줬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완벽하게 파악됐거든요. 사설탐정을 언제부터? 당신이 처음 왔을 때부터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의뢰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밀함에 민지 씨는 정말 놀랐어요. 처음부터 새아버지를 의심하고 계셨던 거였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보세요. 시어머니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당신이 민지 어머니와 결혼할 때 제출한 서류들이에요. 직업, 재산, 학력 모든 게 거짓이더라고요. 새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지어낸 모든 거짓말이 하나하나 폭로되고 있었거든요. 사업가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재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빚만 수억 원이었어요.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다 확인됐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 같은 전문 사기꾼을 상대로 증거도 없이 덤빌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에 새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졌답니다. 더 이상 발 뺄 곳이 없었거든요. 이제 선택하세요. 조용히 사라지면서 민지 어머니한테 빼간 돈 다 돌려드리든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가든지. 시어머니의 최후 통첩 앞에서 새아버지는 완전히 항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완벽한 증거 제시 앞에서 새아버지는 완전히 굴복했어요. 더 이상 변명하거나 저항할 여지가 전혀 없었거든요. 사돈댁, 아니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이미 용서할 마음은 없으셨답니다. 민지 어머니한테도 진실을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속여서 빼간 돈들도 다 돌려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지한테도 연락하지 말고요. 새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완전히 기가 죽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집을 떠났답니다. 새아버지가 사라진 후 민지 씨가 시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아보셨어요? 민지야,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데 저런 사기꾼들 패턴은 뻔해. 시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야 모든 게 해결되어서 안도하시는 표정이었답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말하는 게 이상했어. 사업한다는 사람이 구체적인 건 하나도 모르더라고. 그래서 바로 조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응, 사설 탐정 고용하고 신용 조회하고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 시어머니의 치밀함에 민지 씨는 정말 감동했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바로 말씀 안 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증거가 완전해야 했거든. 그리고 너희 가족이 상처받을까봐 걱정도 됐고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민지 씨를 배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새아버지는 결국 민지 어머니에게도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했어요. 민지 어머니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알게 되어서 불행 중 다행이었답니다. 민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 사람을 제대로 못 알아봐서. 민지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워낙 교묘했던 거죠. 민지 씨도 새아버지에게 속은 엄마를 이해했어요. 전문 사기꾼을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어요. 새아버지는 결국 모든 걸 정리하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나중에 들으니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완벽한 사이다 복수 덕분에 민지 씨 가족은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어요. 만약 시어머니의 지혜와 용기가 없었다면 정말 큰 변이 날 뻔했거든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민지 씨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졌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민지야, 우리 며느리를 지켜주는 게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었어.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민지 씨는 정말 감동받았답니다. 이런 시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가족의 사랑과 지혜가 있다면 그런 악의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특히 시어머니처럼 침착하고 치밀하게 대응한다면 사기꾼들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준 정말 시원한 이야기였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